인천시가 올해 5월에 63억을 추경을 편성해서 인천시 차원의 지원에 나섰잖아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6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0월 5일까지 5,556만 원 집행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집행률이 0.88% 수준이거든요. 근데 피해 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이 1,540세대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피해 지원 신청을 인천시에 한 인원은 65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4.2% 정도만 인천시에 피해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기간이 2년이고 월세 한시 지원은 12개월, 그리고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은 입주시 1회 지원입니다. 근데 올해 끝나지 않은 사업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0.88%라는 수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또 요약해서 핵심만 원인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세 사기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경매, 공매, 중지, 조치 등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새로운 전세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비율이 적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전세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이사비가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굉장히 적게 집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 발생된 겁니다. 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지가 좀 약하다라는 점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낮은 것에는 인천시가 좀 실질적인 지원을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대안을 제시드릴 테니까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 전에 다른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이 미집행된 예산들을 불용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미집행된 예산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언론에 그 보도를 하셨던데 사업은 맞습니까? 지금 이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은 불용 처리하실 예정인 것이 맞습니까? 일부는 사업 예산을 세우고 일부는 불용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여쭤보는 것을 질문을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저는 가급적으로 피해 지원 사업을 중단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용 처리를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불용 처리를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계속돼야 될 사업인데 2월이 아니라 불용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불용 처리를 한다면 내년 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계속합니다. 네, 계속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도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제 피해자분들 만났는데 그 경기도 조례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많이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약간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7월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경기도가 만든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게 공공임대주택 지원주택 지원, 입주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인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인천과 없습니까? 주거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서 거하고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인천에는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다만 위한 그 조례는 조례를 아니잖아요. 운용하는 데 있어서 시행 지침을 지해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좀 제가 질문을 할 수 있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난 후에 답을 여쭤보는 해주십시오. 것에 답변을 하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기본 조례 없이 예산만 지금처럼 임시적으로 편성할 경우에 63억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률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돼 버리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피해 지원 조례가 필요한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관리비 납부 실태를 좀 파악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미추홀구의 242개 주택단지의 전세 사기 피해 세대가 총 2,484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관리업체 존재 여부와 관리비 미납 실태에 대한 답변이 모두 신고 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사는 주택의 관리 실태가 지금 현재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 납부가 안 되거나 관리업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상하수도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물이 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인천시도 구청도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그 인천시에서 피해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면 구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관리비 지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정부가 설정한 소득 기준에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천시가 자체 지원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의 소득 기준이랑 별도의 소득 기준을 금고은행이랑 협상해서 설정을 하고 지원 범위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세 사기 문제가 사실 이제 올해가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천광역시는 주거 기본 조례가 있고 또 이걸 따라서 시행 방침을 정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존경하는 용해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거와 별도의 조례를 한번 만들어자. 폭넓게 피해자 그런 지원을 하려면 말씀이시거든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지 문제는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러면 그리고, 의원실로 그리고 좀 보고해 주십시오.